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신형 투싼이 국내 SUV 시장 전체 1위, 가능해 보이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많은 반응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반응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형 투싼에 대해 잘 나왔다, 소형 SUV 시장을 일부 잠식할 것 같다, 북미 시장에서 토요타 라브4나 혼다 CR-V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컨셉카와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은 신선한 외부 디자인과 깔끔하게 정리된 실내 디자인이 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페리 모델들인 G70, 코나, 산타페가 디자인 변경에 있어서 많은 호평을 받은 것과 달리 디자인에 호평이 많아 앞으로 나올 풀체인지 모델들의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가격 또한 중형 SUV에 육박하는 사이즈 증대에도 불구하고 2,435만원부터 시작하고 기본형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전방 추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등의 기본 사양이 풍부해 중형 SUV 시장의 수요마저 일부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근 현대차에서 발표한 신차 중 아반떼와 더불어 디자인 만족도, 가격 구성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어떤 차종이든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죠. 디자인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높은 판매량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투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의 부재입니다. 신형 투싼의 경우 내비 디자인을 기존 차종들에 많이 쓰이던 플로팅 타입을 쓰지 않았습니다. 탁 트인 전면 시야와 에어벤트 디자인과의 연결성을 주기 위해 운전석으로 돌출시킨 형태로 에어벤트 아래쪽에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위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깔끔해 보이고 전면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을 주어 실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만 인포테인먼트가 아래쪽에 위치한 만큼 내비등을 볼 때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서 플로팅 내비 타입 차종들 대비 시야가 분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처럼 내비 화면을 에어벤트 아래에 넣는 차량들의 경우 특히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물론 플로팅 타입 내비를 쓰는 차종들도 HUD가 있으면 전방 주시에 훨씬 도움이 되죠. HUD를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사용해 보셨더라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그게 없는 것이 대수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HUD가 없이도 운행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옵션이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것과 없어서 선택을 못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HUD가 적용된 차량을 타시던 분들이라면 더욱 아쉬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HUD가 보여주는 정보량도 많고 내비를 통한 정보도 빠르고 간단하게 시선 분산 없이 제공해 주어 편리함은 물론이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아에서 제작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장점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애니메이션답게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전방 주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잘 보여주고 있죠. 제네시스 차량의 HUD 기능도 잠시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설정 메뉴에서 운전자의 시야 높이에 따라 높낮이, 좌우, 각도 등이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다음은 8년 전에 선보인 K9 1세대의 HUD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드실드에 투영되는 방식으로 내비, 속도 정보뿐 아니라 위험 경보까지 그래픽화해서 보여줍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이미 8년 전에도 적용되었던 기능입니다. 윈드실드에 투영하는 HUD가 단가 때문에 적용이 어려웠다면 상대적으로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컴바이너 타입 HUD도 있습니다. 한급 아래 최근 모델들인 소형 SUV에도 바로 이 타입의 HU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사의 코나, 기아 셀토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에도 옵션 적용이 되어 있죠. 소형 SUV급에도 적용되는 추세인데 신형 투싼에 적용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지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페리 모델 때는 도입되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잘 나온 투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2번째는 바로 1.6 터보 엔진과 조합된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입니다. 전세계 기준 12종의 엔진 적용을 예고한 신형 투싼은 국내에는 우선 3가지 모델이 출시됨을 알렸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2.0 디젤, 1.6 하이브리드가 그것인데요. 2.0 디젤은 8단 자동 변속기 조합, 1.6 하이브리드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그런데 1.6 가솔린 터보에는 7단 DCT가 적용이 되죠.
소나타의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했습니다. 7단 DCT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7단 DCT가 건식 방식이어서 열 관리에도 취약하고 특히나 가다서다 하는 환경이 많은 막히는 시내주행, 막히는 오르막길 등에서는 과열되는 사례도 종종 있고 울컥거림으로 대표되는 승차감 저하도 있습니다. 일명 말타기라고 하죠. 듀얼 클러치의 경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수동 변속기 기반으로 개발된 자동화 수동 변속기로 두 개의 클러치가 각 홀수 짝수단에 준비하고 있어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대비 빠른 변속 속도와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수동 변속기의 특성을 모르고 운행을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반클러치 환경 등이 자주 발생되면 클러치의 내구성도 저하되어 소모품인 클러치의 교환 주기가 빨라집니다. 최근 현대차에 따르면 클러치의 내구도를 30만 킬로까지 올렸다고는 하나 10만 킬로 이전에도 교체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입니다. 7단 DCT에 만족감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수동 변속기를 조금이라도 운행해 보신 분들이 많고 변속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대중 차량인 투싼의 특성상 가성비가 좋아서 1.6 터보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7단 DCT의 특성을 모르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향후 변속감, 승차감 저하에 실망하거나 내구성 저하를 일으킬 확률도 높죠. 그나마 초기 DCT 모델들의 변속 오류 현상은 최근엔 개선되었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소나타처럼 1.6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나 소렌토의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적용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좋은 가격대에 출시하기 위해 원가가 더 낮은 7단 건식 듀얼 클러치를 적용한 것이겠지요. 1.6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가격대만 괜찮다면 연비도 더 높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잘 나온 투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세 번째는 사양 변화에 따른 디자인 차별화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소위 말하는 깡통 모델, 즉 기본용의 경우는 사양을 차별화하죠. 당연합니다. 원가도 줄여야 하고 상위 모델을 판매해야 이윤이 더 많이 남는 제품의 특성상 사양의 차별화 플러스 디자인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싼의 경우도 기본형인 1.6 터보 모던 트림의 경우 2,435만원부터 1.6 터보 풀옵션 3,455만원으로 가격차가 1,020만원이나 납니다. 그럼에도 기본형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등의 사양을 기본 적용한 것은 반갑습니다. 헤드라이트나 테일라이트의 벌브 타입은 기본형이므로 이해하겠습니다. 69만원의 익스테리어 원 옵션을 선택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광고에 나오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안티 글레어 필름을 씌우고 오픈형으로 적용한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탐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계기판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형 투싼의 아날로그 계기판 디자인을 보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너무 못생겼기 때문인데요. 일부 네티즌은 트럭 계기판 같다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도 충분히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죠. 다만 투싼의 아날로그 계기판은 마치 가능하면 등급을 올리거나 옵션을 추가해서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형은 2,435만원이지만 디지털 클러스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등급의 멀티미디어 내비 2 플러스 플래티넘 1 옵션을 넣어야만 가능하므로 무려 2,999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사양과 묶여있긴 하지만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원한다면 결국 564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의 디자인도 너무 아쉬운데 풀 디지털 클러스터의 선택까지 제한적이니 더욱 아쉽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이런저런 장단점을 생각하다 보니 그래도 투싼은 장점이 많은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디자인만으로도 구매욕이 생길 정도로 멋진 내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개선해 준다면 최고의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불량 등 초기 이슈를 줄이는 것이겠죠. 신형 투싼과 같은 경쟁력 있는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신형 투싼 등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